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래, 나 누동이지.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손! 코 말고 손! 손! 저기 애쉬 등! 옳지, 잘한다. 우동이즘. 이야기 작법의 결에서 들여다본 슬램덩크가 아직까지도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 강백호와 서태웅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당대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던 손오공과 베지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손오공과 베지터가 사자 대 사자의 대결이라면 강백호와 서태웅은 사자 대 여우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쉬운 예시로 복싱 대 복싱의 대결이 아니라 복싱 대 주짓수의 대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태태전, 푸푸전이 아니라 태프전, 푸저전, 이렇게 타종족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훨씬 재밌잖아요. 강백호와 서태웅의 능력이나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서 매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나 주인공인 강백호의 입장에서 서태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얄밉지만 너무나도 멋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이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벌 플롯에서 이 라이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흔히 생각하기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선행되는 욕망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인정하라는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여기에서 오는 묘한 쾌감이 있단 말이죠. 이 연출을 정말 긴 흐름으로 잘 살린 것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던 산왕전에서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길고도 긴 이 라이벌들의 얄미운 대결의 끝을 경기가 끝난 뒤 서로가 하이파이브 하는 그 순간으로 길고도 긴 쌓여있던 서로 간의 앙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팡 하고 카타르시스처럼 터져버리게 만든 그 연출, 이거 이상의 라이벌 플롯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엄청난 사용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농구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작가의 어떤 열정, 자신이 다루는 작품의 키워드에 애정이 없는 작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의 다케이코는 NBA의 덕후였죠.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부에 들어가서 농구를 진지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드 포지션을 했던 거죠. 그 탓인지 슬램덩크 내에 특히 가드 포지션을 가진 캐릭터들에게 유독 애정이 많이 실린 듯한 연출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김수겸, 송태섭, 이정환, 이명현, 말할 것도 없죠. 우주인 농구 만화였던 버저비터, 장애인 농구 만화였던 리얼, 데뷔작이었던 단편 카일 대 퍼플, 전부 농구 만화였거든요. 지금 연재 중인 베가본드를 제외하자면 이보다 더 농구에 미친 작가가 있을까 싶은 거죠. 당연히 키워드에 대한 애정은 그 키워드를 주축으로 작품에 고스란히 어떠한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실 취재를 열심히 하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작품은 충분히 입체감 있고 재밌어지는데, 이거는 취재를 열심히 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덕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올 수밖에 없는 농구 만화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목표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 목표는 이루기 힘들지만 반드시 이뤄지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 이것을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아크플롯이라고 합니다. 이 슬램덩크는 아크플롯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크플롯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엔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닫힌 결말, 어떻게든 목표를 이뤄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 아크플롯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승전결로 당연히 나아갈 것 같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다가 묘한 순간에 끝이 나버렸단 말이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사실 엄청나게 독자들이 허탈감을 받아서 비난을 받기 마련인데, 이 슬램덩크의 끊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더 27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트 코베인, 지미 앤드릭스, 바스키아, 27살의 요절한 되게 천재 예술가들을 지칭을 하는 리스트를 말합니다. 그 리스트를 보다 보면은 천재라서 단명을 한 것일까, 혹은 단명을 해서 천재로 보이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오래전에 이제 제 세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장 잘 나가던 4집의 절정 무렵에서 갑자기 은퇴를 해버리는 것처럼 가장 흥미로운 순간, 가장 이야기가 무르익은 순간, 하이라이트에서
하면서 작품이 갑자기 끝나버렸단 말이죠. 만개한 벚꽃이 하루아침에 바람에 다 흩날려 사라져버리는 듯한, 왜 그렇게 완결을 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이 끊기가 너무 절묘해서 명확한 엔딩을 남긴 것보다 더 여운을 남긴 좋은 엔딩이 되어버렸던 거죠. 작품의 나레이션에서 등장한 것처럼 복산의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 모두에게 납득이 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당시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님도 이 선수들처럼 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뭐 번아웃이 와 있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명확하게 이 절정의 순간에서 끊어버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참 좋은 엔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동이즘. 저는 이게 최근에 애니로 새로 나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이 명작을 요즘 세대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20대 분들을 가르치거나 같이 서로 이야기하는 순간이 생기면 내 생의 명작들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 되게 서로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같이 슬램덩크 덕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들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고요. 슬램덩크처럼 대작, 명작 만드셔서 크게 한탕 치고 취미로 작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